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를 비롯해서 정부의 주도, 또 지자체의 주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행동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얘기 듣고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공원 곳곳을 누비며 쓰레기를 주워 담는 사람들. 휴지와 비닐, 담배꽁초까지 10분 만에 작은 쓰레기 봉투 하나가 가득 찹니다.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쓰담 달리기 운동입니다.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내 주변부터 깨끗하게 만들자는 뜻에서 거리로 나선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런 생각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같이 참여를 하시니까 그게 정말 보람된 것 같아요. 쓰레기 없애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의 한 가게. 손님이 재활용 유리병에 조미료를 덜어서 담아갑니다. 이곳에서는 식재료와 세제 등 다양한 제품을 따로 포장하지 않고 알맹이만 조금씩 나눠서 팝니다. 쌀로 만든 빨대, 쉽게 보내되는 친환경 소모품도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이게 되게 뻔한 얘기일지 몰라도 정말로 그 힘이 굉장하다고 믿거든요. 그런 조금 귀찮지만 이제 작은 실천들이 많이 이제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의 불편함은 감수하자는 쓰레기 없애기 운동.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쓰레기를 줍는 모임에서부터 또 일회용품 쓰지 않는 가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환경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세 분 각자 좀 인상적이었던 환경 운동이나 환경 보호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나눠볼까요? 어쨌든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쓰레기들을 배출하지 말자는 운동이 저는 관심이 가고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나무젓가락 그리고 플라스틱 접시, 이것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 종이로 된 이 재활용이 충분히 썩을 수 있는 이 용기를 보급하는 환경운동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젓가락 대신에 대나무 젓가락을 활용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다시 씻어서 쓸 수도 있는 이런 생활 속의 작은 실천들이 조금씩 모이면 우리 지역 전체의 쓰레기 배출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다지 큰 규모의 마트는 아닌데 조금 소형의 마트인데 가면은 카운터 옆에 본인이 들고 온 쇼핑백이나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놔두는 선반을 만들어 둔 데를 봤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쇼핑 카트에 자기가 살 물건을 싣고 나와서 계산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들고 온 쇼핑백이나 가방에 넣도록 같이 사용하면 혼란스럽잖아요. 본인도 그렇고 이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 계산한 건지 안 한 건지 헷갈리니까 그걸 계속 감시할 수는 없으니까 아예 그렇게 선반을 두는, 그러면 어쨌든 비닐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생활의 지혜, 이러한 것들이 아마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나 저는 참 좋게 봤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가면은 카페를 컨셉으로 한 체험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주제로 해서 전시하고 교육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주 특이한 장소가 있고요. 또 서울환경연합에서는 지난 7월부터 플라스틱 방앗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받은 걸 가지고 분쇄를 해가지고 튜브 짜기 같은 것을 업사이클 제품으로 다시 돌려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게 되고 쓰레기를 좀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사이클링 제품도 하나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 기자님 좀 더 덧붙여 주실까요? 네, 이 강원도 삼척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페트병을 모아서 옷 제작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조금 주도했는데요. 생수나 음료수가 담겼던 투명한 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좀 구분해서 배출하도록 했고요. 여기에서 병을 헹구고 라벨을 제거해서 압축해서 이 페트병
500ml짜리 15개로 반팔 티셔츠 하나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중에 뭐 폴리에스테르라든가 이런 플라스틱 성분을 가지고 있는 의류들이 있잖아요. 이걸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또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게 배출 단계에서부터 최종 생산 단계까지 의류업체와 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지역에서도 제가 얼마 전이었죠. 지난 8월에 소셜벤처 혁신 경연대 심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출전한 출전자들이 우리 아이스팩 있잖아요. 아이스팩도 이게 배출하고 나면 쓰레기가 되는데 아이스팩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만들고 이걸 모아서 아이들이 교재, 초등학생 아이들이 교재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교육용 키트를 제작해서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하는 이런 사례들 보면서 점점 더 이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관심이 일반 시민들도 높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자체가 이걸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교육 분야까지 접목이 된다고 하니까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요. 계속 좀 이렇게 개선됐으면, 수정 보완돼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썩는 플라스틱이 개발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상용화 내지는 활용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기 교수님이 좀 지적해 주시죠. 우리가 흔히 그 플라스틱 비닐 땅속에 묻으면 100년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분해되는 플라스틱, 소위 말해서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 이런 것도 지금 나오긴 나왔고 100%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1차 승인을 해서 시범 사용을 하게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잠정 스톱을 하고 다시 또 보완을 하게 하든지 뭔가 절차를 저는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썩는 플라스틱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뭐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배출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활용하자 이렇게 좀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뭐 아이디어라 그럴까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세 분 하나씩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 기자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뭐 딴 것보다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페트병 쓰레기인데요. 우리가 본인이 쓰는 컵 이것만 가지고 다녀도 그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보면 물통을 늘 가지고 다녔잖아요. 물통 가지고 다니는 걸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어느덧 물통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내 물통 내가 가지고 다니기 운동 요것만이라도 저는 지금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께서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자라는 얘기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권 교수님. 결국은 분리와 재활용이 아주 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분리를 할 때 분리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고 또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개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데도 엄청나게 힘들고요. 또 재활용하는 업체 측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는데도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기준만 조금 적절하게 통일을 해놔줘도 재활용의 용도는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탁세제의 경우, 액체세제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용했던 빈통을 들고 가서 리필을 하게 하면 더 많은 양을 받고 또 이제 비용이 더 빠지는 그런 경제적 보상이 따라주면, 경제적 보상이 일정 부분 없이는 무조건 이 계몽적으로만 시민 의식에만 기대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경제적 보상이 따라가는 그러한 이 리필 같은 걸 저는 좀 확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끝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이번 시간까지 쓰레기에 대한 얘기 집중적으로 다각적인 각도에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순서로 돌죠. 우리 천 기자 먼저 해주시죠.
적게 먹어야 적게 싼다. 결국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사용량을 줄이려는 계획이 동시에 나와줘야 재활용이나 업사이클 계획까지도 이후에 다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데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소비자에게만 강요하지 마라. 이 쓰레기 문제는 소비자가 좀 아껴 쓰는 문제도 있지만 생산자도 정말 친환경적인 제품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쓰레기 문제는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달나라까지 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썩는 쓰레기 폐비닐이라든가 플라스틱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즉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만 쓰레기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락 지참해서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락, 우리 60, 70년대 그야말로 자기 수저 들고 다니듯이 정말 도시락 사서 다니는 같은 그런 생활 습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덧붙이자면 뭐 앞서 얘기하신 것들하고 좀 일맥상통합니다. 저는 그냥 조금 번거롭자로 하겠습니다. 이용자들이 소비자들이 조금 더 불편하고 내가 애쓰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숟가락도 갖고 다니자 그랬는데 지금 도시락 지참하고 다니자까지 나왔는데 조금 번거롭고 내가 조금 더 마음 쓰고 몸을 좀 더 많이 움직이고 신경 쓰면 환경을 좀 더 낫게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동참하면 좋겠고요.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산자들도 조금 더 번거롭게 썩는 플라스틱 비롯해서 그런 개발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구경북 기자회견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